11월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문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과 북유럽 방문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주말에 있었던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야, 대통령이 교황을 면접을 하고 거기 가서 진짜 교황이 그 한반도만을 위한 일종의 이제 이벤트를 열어주셨잖아요. 네. 한반도 그 지도를 촛불로 십자가와 촛불로 연출하고 거기에 독도까지 딱 꽂아가지고 해줬는데 이런 거에 기사가 안 나 세상에. 기사가 나지만 언제는 기사 났다고. 포털에는 없습니다. 이거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안 올라와. 그 이런 거를 생중계로 막 해줘도 괜찮지 않나? 네. 옛날에 뭐 이상한 프랑스 같은 데 갖고 교민들이랑 한복 입고 옷 입으러 갔다가 치마 밟아서 자빠지고 이런 거는 생중계를 해주면서. 그건 영국. 네, MBC. 영국이었지. 네. 네. 아무튼 이게 진짜 우리 그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형편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되게 큰 뉴스인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는 이제 우리 언론의 기대를 접었기 때문에 아예 안 봅니다. 누가 했네 안 했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안 한 것 같아 다. 예, 네.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 이제 나름 만났던 인사들과 그 미팅에 대한 게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쭉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냥 말하자면 스케줄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협상 내용들이 많았다고요. 그걸로 인해서 변화될 어떤 앞으로의 정책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송작가 TV가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만나가지고 배석자 없이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되어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가겠다.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 기꺼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안 나오는 뉴스가 있는데요. 교황청에 있는 실무자하고 우리나라 외교관들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난 거기서 이미 수령됐을 거라고 봐요. 친필로 된 초청장이 나는 거기 이미 준비돼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사이에 이번 주 안에 전달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등기로 붙여오지 않죠, 그런 거는. 등기. 네. 그 DHL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서는. 이미 이탈리아 대사관에 그 문서가 와 있고, 암암리에 나는 교황청이 수령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있었나요? 있어요. 있어요? 추적 조사를 해보시면, 네, 대사관 방문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뉴스에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왜냐면 문 대통령은 당사자가 아니잖아. 방북 한번 해주세요. 초청장만 주면 가겠네. 네. 라고 했는데 초청장은 이미 이탈리아 대사관에 와 있었다는 거지. 그 그래서? 유흥식 대주교가 교황청이 지금 북한 대사관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방북 여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사가 사실은 딴 데도 아니고 조선일보에서도 이걸 썼다는 거는 이건 진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문서는 넘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뭘로 보게 되냐면 이 사무총장하고 이인영 장관하고 또 회담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무총장이 인도적인 지원을 먼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교황청이 인도적으로 해줄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백신 아니면 식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우리 화이자 맞을래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싫어요. 그리고 시노팜은 백신도 아니에요.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북한의 얘기를 가끔 들으면 우리가 한민족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딱 선택하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도 그러잖아. 아니 저기 줄 거야? 그래.
또 그럼 우리 받아줄게. 근데 있잖아, 우리 원하는 거 줘야 돼. 이러고 우리도 사실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결혼 선물 줄 거야? 세탁기 뭐 이런 거지. 아니죠.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미국에서도 줄 수 있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뭘 줄 건지를 지금 참 협의를 하고 당연하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화이자를 원했잖아. 화이자는 유럽이잖아. 그래서 아니 화이자는 미국인데? 아니 미국인데 공장이 유럽에 있다고. 유럽에도 저기 그러니까 유럽 공장이 더 커. 그러니까 중국 미국 애들이 공장보다. 중국 애들이 유럽 거 사갖고 받았다가 들통나갖고 욕 먹었잖아. 이렇게 분. 그러니까 아마 유럽 공장을 통한 화이자 인도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통박을 굴려봅니다. 아니면 뭐 식량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유영식 대주교가 북한을 만나서 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들어가면 코로나 백신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네. 네, 근데 그런 그걸 생각이 듭니다. 교황님이 보낸 걸로 카바치면 그렇죠. 미국이나 우리한테 받은 것보다 북한 입장에서도 훨 그림이 괜찮은 거야. 아니 당연히 교황청에서 보내는 거니까 교황이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는 명분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아니 종교에 대해서 별로 자유가 없고 권장하지 않는 나라인데 갑자기 교황이 왔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 교황이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백신도 기부하고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셀프 수령인 제가 나가서 셀프 수령. 교황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림이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가. 요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야 장녀 유서지 나이로 보면 내가 먼저 만나야지 또 요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아 해요. 그러면은 저기 백신보다 더한 걸 좀 먼저 내놓든지 영국에서. 그럼 나은 게 있을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DMZ와 관련한 철조망을 걷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십자가. 철십자가를 선물을 했다는 거죠. 이거 옛날에 동베를린 무너졌을 때 그 벽돌도 기념품으로 팔아먹었대잖아요. 이거 국제적인 상품 굿즈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왜 성이냐시오 성당에 설치해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 모양으로 지도해가지고 저 되게 울컥했어요. 예, 정말. 아니 어느 나라 그 정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교황청이 그렇게까지 대접해주는 케이스를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야. 독도까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맞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가 다 거기 관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일본은 요만큼도 배제를 안 한 상태에서 한국을 위해서 저와 같은 이벤트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엄청 큰 행사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박용만 회장이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울대 조속과 교수가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이 성당에 설치를 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여기 교황청에서 또 같이 온 거죠. 이래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같이 한 거고 이게 저까지 온 거죠. 그렇습니다. 되게 저는 그 행사를 또 유튜브 KTV 통해서 봤거든요. 예,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십자가가 아니죠. DMZ입니다. DMZ. 그래서 의외로 이번에 교황 행사가 DMZ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이 철조망을 다 걷어낸 그 자리에 국제기구가 들어오고 거기가 정말 말 그대로 평화의 네, 바로 장소가 되는 그거야. 거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연설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철조망을 걷어내고 거기에 국제기구를 비롯해서 뭐 평화를 할 수 있는 이게 들어온다는 거거든. 네. 뭐 유엔 평화기구라든지 뭐 그리고 그런 국제기구들 같은 국제기구들이 것도 나올 들어올 거고. 거다. 뭐. 나는 이 한반도 교황청 특별 대사 같은 사람이 그쪽에 또 자리를 잡으면서 또 중심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번 DMZ 철조망 행사는 단순하게 철조망을 재활용했다는 게 아니라 DMZ가 앞으로 남북 통일을 위한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럴까요? 중심지 내지는 아이콘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나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자연 환경을 비롯해서 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천혜의 자원이잖아요. 그럼요, 이걸 그럼요. 공동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명분을 또 하나 만든 것이고 또 이게 그 뭐 퍼주기 논란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내부에서 기레기들하고 저 국진당이 뭐라고 말도 못해. 심지어 그러면 이제 교황청이 종북인 거지. 심지어 이재명 후보의 일본 공약이 DMZ 개발이에요 지금. 전국민 그 기초 소득은 3위로 됐어 3위로. 그러니까 1번이 지금 DMZ고 2번이 부동산, 3번이 전국민 그 기본소득 이렇게 바뀔 정도로 뭔가 교감이 있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만난 회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있는 교황님 회동하고 이와 관련 DMZ와 관련된 게 언급되기 시작한 게 이게 모두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괜히 얘기하지 마요. 또 저쪽에서 똥파리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 대놓고 밀었네. 뭐 또 이딴 얘기해. 이미 늦었어? 네, 그런 소리 해봐야. 왜냐면 네. 저것들은 아직도 바보 그 개그 콘서트들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프리랜서 바보인 또 안철수가 오늘 공식적으로 끼어들면서 개그 프로에 또 한 몫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11월 5일 지나도 정신 없어요. 그러네요. 또 단일화 일정 논의해야 돼 안철수랑. 아니 프리랜서 바보가 뭐야? 오늘 머리 딱 이렇게 뽀메나 그림 이렇게 발라가지고. 가르마를 좀 강력하게 하면서. 이거 좋은 소식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런? 아 죄송해요. 아까 뒤에 하기로 했어요. 뒤에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네. 실무적인 작업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여기에 미국 뭐 영국,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왕이가 지금 대신 왔거든요. 네. 네. 왕이가 대신 와갖고도 중국까지도 희망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가 이번에 참석을 해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얘기밖에 긍정적으로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비토에다가 말 그대로 꼬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얘기가 좀 있나가 봐요. 그 토리노 분소에서 이제 정상들 기념사진 찍는데 왕이랑 우리 대통령이랑 바이든이랑 셋만 안 갔어.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바이든만 안 오면 막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세계 3대 최강국인 대한민국, 미국, 중국이 교묘하게 지도자들이 그때 쏙 빠져갖고 뭔가 얘기를 했다는 것은 트레비 분스. 뭔가. 나 저기 내가 던진 동전 있을 텐데. 그래? 예. 근데 이게 원래 문 대통령은 만약에 안 갔으면 또 언론들이 이거 봐라 또 왕따네 왕따 이렇게 그렇지. 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 바이든하고 같이 셋이서 안 왔잖아요. 셋이서 뭘 했을까? 궁금하다. 하여튼 그 이번 회담의 특징이 전부 배석 회담이에요. 내용을 안 알려줘. 다 비공개. 비공개. 다 비공개. 그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저쪽에서도 엠바고를 지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만큼 서로. 깜놀할 만한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끼리만 만나거나 또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개국 정상들이 교차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도 어떻게든 한 자리 얻으려고 지금 뒤늦게 숟가락을 얹고 있고 영국은 뭐 이미 많이 얹어놓은 상태니까 독일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이인영 장관이 한번 돌아가지고 팜플에서 쭉 돌리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들고 쭉 한번 유럽을 도셨죠. 자, 사인할 거야? 참여할 거야? 이러면서. 예. 그럼 나 조금 더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경쟁에 그렇죠, 붙은 그렇죠, 거지. 그렇죠. 자, 근데 로마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장관도 갔나 봐. 우리 이인영 장관만 간 줄 알았더니
이 외교부 장관도 갔으니까. 정의용 장관님 가셨죠? 갔어요? 나는 네. 정의용 장관 언급을 안 해가지고 혹시 안 갔나라고 생각했더니 역시나 갔어요. 화면에 다 잡히던데 계속. 네. 그래서 지금 왕이하고 회담을 열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뭔 내용이 진행됐을까? 종전선언과 한한령의 해제에 대해서 얘기했던데 한한령은 별로 믿음이 안 가고요. 네. 우리가 늘 얘기했던 11월 말 전에 깜짝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예상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회담 뒤에 긍정적으로 왕이가 발표를 했거든. 심지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일련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적시에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낙관한다. 이렇게까지 썼어요. 옛날엔 방해했거든요. 그렇죠. 싫어했거든. 북미 대화를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지금 이 논조를 보게 되면 낙관하고 있고 잘 되길 바란다는 논조를 갖고 있거든. 그럼 뭔가 반대급부가 딜이 됐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 뭘 줘야 되나? 우리는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우리는 안 줘도 네, 돼. 바이든이 줘. 대신 우리가 바이든 골치 아픈 거 떠안았잖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이랑. 그러면 서로 교차해서 딜을 했는데 뭘 줬을까? 한만 봐도 대만 이상 확실한 딜거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지. 네. 대만한테 아니. 미안하지만. 차이 총통이 우리 미군 주둔하고 있어. 32명? 이래서 지금 그러니까.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야, 3,200명 있어도 중국 건 못 막을 것 같은데 장난치냐? 이러면서. 원래 중국이랑 관계 개선되기 전에 3만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2만 4천 빠질 때 그게 대만에 오지 않겠느냐 어디 갈 데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으나 못 안 갔단 갔어. 말이야. 네.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점점 대만에 대한 보호 약속이 자꾸 약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자국 기업 철수가 들어갔단 말이야. 미국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관계가 이상한데라는 그 분위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시진핑이 원래 2025년까지 통일을 한다고 그러더니 요걸 최근 한 2년을 땡겼어요. 23년까지. 23년으로? 아니야, 좀 늘렸어. 그러니까 25년으로 늘려서 발표를 했었는데 원래 내년이었지. 자기 임기 중에 끝낸다 그러는데 25년으로 뺐거든. 근데 요거를 또 관계 언론지들이 또 다시? 또 23년으로 쭉 땡기면서 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비행기를 보내면서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미국의 정치적 중재가 없다. 또는 남중국해나 이런 쪽에 파병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대만 입장에서 중국한테 어떠한 형태로든지 협상을 해라 라는 얘기를 미국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얇아 보이는데 이 안에 4겹 쿼드 마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명.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TT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KF94와 동일한 등급의 시험을 누설률 시험, 그리고 분진 포집 효율 시험, 안면부 흡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세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마스크가 이 ILE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은 첫 번째, 향균 안감이 있습니다. 오. 이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겉감에도 향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발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혀 지금 물이 통하지 못하고 아예 마스크 자체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물기가 아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산뜻해요. 진짜 발수 코팅이 잘 돼 있는 게 느껴지고 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네.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아이엘리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뭐 독일 그 메르켈 총리 퇴임 앞두고 자기 후임자 소개해주면서 소개해줘야지. 소개해주면서 근데 좀 웃긴 앞으로도 게, 잘 부탁합니다. 네. 뭐 그런 분위기인 거죠.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 아유 우리 다음에 올해가 참 모자란데 맞아. 잘 좀 봐주세요 이런 느낌. 예전 같은 우리가 어. 찾아가갖고 이제 앞으로 총리 되실 분이군요. 근데 소개를 해줬어. 이런 위상이 아니라 어. 데리고 와. 데리고 와갖고 앞으로 젊은 친구인데 많이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퇴임 1년 아니 몇 달 안 남았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뭐냐? 한국의 위상이 그렇죠.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호주 총리지. 호주는 진짜 내가 보기엔 한국한테 올인한 것 같아. 올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사일 호주 앞바다, 그 아랫바다, 호주 밑바다, 호주 남쪽 300km 해상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를 모사체 위성 모사체가 거기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거를 도산 안창호함이 건져왔다 그러니까 이 우리 취역한 지 몇 달 안 된 잠수함이잖아요. 잠수함이 연근에 안 지키고 언제 거기까지 가 있었던 거야? 한번 한국산 잠수함 기술 보여주려고 갔나? 뭐 그럴 네. 수도 있고. 아예 네. 뭐 시범적으로 잘 가나 이러고 한번 쭉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있더라고. 이게 미사일 자꾸 미사일이래. 미사일 아니고요. 네, 그 위성 더미. 위성 덤이 날아간 게 7,800km인데 여기에 미국 해안선에 닿는 8,000km, 200km 모질인 거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도산 안창호함이 거길 간 게 도산 안창호함 그 항속 거리가 한번 만땅 치고 항속 거리가 12,000km인데 딱 왕복할 거리다. 그래갖고 아주 총체적으로 연습을 다 한 게 아니냐. 왜 재진입 때 안 탔으니까. 원래 덤이면 타서 없어져야 되거든. 네. 근데 심지어 거기다가 자폭장치까지 달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자폭장치 안전 때문에 단 건 줄 아는데 원래 핵탄두나 이런 탄두를 발사할 때 땅에 떨어져 갖고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뭐 지상 50km 내지 뭐 지상 2km 이런 거기서 식으로 이제 전술적으로 네. 폭발하도록 네. 스위치를 달거든요. 그렇죠. 그 실험까지 끝냈다는 거지. 근데 이걸 갖다가 어느 나라 바다에 떨어뜨려도 외교적인 문제가 될 건데 최근에 급작스럽게 친해진 호주 앞바다에다가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이미 호주하고 볼장 다 본 사이다. 말 다 해놨겠죠. 네, 말 다 했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아까 그 독일 메르켈 총리하고도 이제 같이 정상회담 하면서 뭐 한반도 평화 계속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호주 총리하고 스콧 모리슨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 호주 탄소 중립 기술 파트너십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호주 관련된 탄소 얘기 드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호주는 수소 경제를 해야 국가 발전이 가능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수소 발전 기술이란 말이에요. 왜? 생산 기술은 넘쳐. 전 세계에서 호주가 풍력 발전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쪽 바다 그쪽에 우리 유성 떨어진 그 자리에다가 풍력 발전만 쭉 깔면 거기서 수소가 무한대로 나오고 그걸로 갖고 이번에 우리 그 청라지구 지었던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지어주면 호주 전역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프레임을 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이번에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상용 그 연료 발전소 개막식을 봤으니까 기공을 봤으니까 더더욱 우리도 그거 좀 와서 지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거 지어달라는 나라가 너무 많거든.
지금 중국도 그거 달라 그러고 호주도 그거 달라 그러고 심지어 전력난 겪고 있는 미국도 그거 달라 그래요. 그래서 기레기가 어떤 기사를 썼냐면은 수소 발전한다더니 그거 탄소 더 많이 배출한다 뭐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래 뭐 우리나라 수소 발전 갈 길이 멀다 이러면서 탄소 더 많이 배출하네 이러고 막 쓰니까 댓글에 뭐라고 달렸는지 아세요? 발전 단계니까 이 과정 거쳐서 발전하는 거지. 그래서 수소 발전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이미 1등인데 네. 1등 하고 있는 거 이거 때려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수소 발전, 우리나라 수소 발전이 문제가 많다라는 걸 왜 걸고 넘어지겠습니까? 아, 정말. 자, 여기에 이제 삼성이 곧 방한할 이유를 또 하나 만드셨습니다. 미국하고 이제 공급망 회의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모든 공급망이 미국이 엉망인 건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말은. 왜? 그 재난지원금 받은 버스 기사들이, 트럭 기사들이 실업수당이죠. 실업수당 받고 트럭 팔고 업을 접어버렸다는 거야. 왜냐하면 일을 하느니 실업수당 받고 그냥 노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또 거죠. 기름값도 비싼 데다가 일도 고되고 그러니까 나 그냥 이걸로 처리하고 갈라 그래서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뭐 글로벌 물류도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물류 시스템을 개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한진이 아니지. 지금은 이제 현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흠이 있기는 합니다만 HMM. 이게 지금 전 세계의 화물 물동량 자체를 따진다고 치면 6위권에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1, 2위하고 격차는 또 워낙 크죠. 그런데 왜 한국한테 글로벌 유통망을 개선하는데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배도 없는데 왜죠? 항로가 우리 거라는 거지. 즉 우리나라의 동해안 부산을 비롯한 동해안 항구를 통한 북극 항로가 앞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메인스트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늘 얘기하면서 남중국해를 미국이 넘겨줘도 괜찮은 이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육상과 해상 루트를 이미 미국은 기획하고 있고 이러한 루트의 중심점에 어떤 나라가 있어? 일본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 항구도 있고 그다음에 철도도 연결하면은 대륙하고 연결도 되고. 심지어 도로까지도 지금 베링해협을 지하 터널로 뚫어가지고 시애틀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고속철을 연결하겠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하고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먹고 살아요. 화물만 환적해주고도. 홍콩, 대만이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따져놓고 보면. 근데 그 루트가 앞으로 막히는 거야. 왜? 중국한테 또 다 가져. 대만부터 말라카 해협 이쪽에 전통적으로 있던 너 좋아하는 동남아시아나 중동에서 들어오는 거 그거 네 마음대로 해. 그거 말고 우리 다른 걸로 쓸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건 끝났지. 그거의 효용성이 떨어졌으니 그건 니들 가지고 우린 새거 할까지롱. 우리는 북극해로 돌아가면 3,000km 이상 이익 봐. 뭐 이게 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미국에서 출발하는 화물들이 진짜 앵커리지나 이런 데서 출발해서 우리나라에 들려서 환적을 해갖고 아니면 원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북한의 항구 같은 쪽을 들려가지고 북극해를 가로지르면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유럽에서 넘어오는 물량도 그쪽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물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거를 이미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 중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이든이 주최한 거고요. 이게 주요 20개국 G20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냥 바이든이 주최를 해가지고 나라들을 모은 겁니다. 근데 한국을 포함해서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콩고 민주공화국, 유럽연합 이렇게 다 거의 다 참석한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어서 첫 번째 발언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 이미 위상이 나와 있는 거지. 그렇죠. 나하고 문 대통령하고 이거 잡보하기로 했어. 문 대통령 후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어?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 이제 앞으로 네. 대만 아빠로 지나다니는 생각하지 마. 그 불편하기만 불편해. 그 후임 대통령 알고 있는 거 맞죠?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또 국제관계 속에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담보가 그렇죠. 되지 않으면은. 아니 근데 그 변수를 생각하려 그래도 예. 지네들은 아직도 후보를 못 뽑고 있으니까 네. 내가 보기엔 11월 말까지 뽑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니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일정은 이 폴란드 비롯한 그 유럽 6개국에 8개국이야. 4개국. 4개국이야? 왜 자꾸 나라를 늘려? 피곤하신데. 비셰그라드라고. 비쉐그라드. 비쉐그라드를 1박 2일 동안 다 도셔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이 양반들도 매너가 있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만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각자 요구하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주된 중심은 K-배터리 관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K-배터리를 이제 현지 생산하는 걸 뛰어넘어서 전기차 생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걸로 봐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전기차라는 게 엔진이 없다 보니까 모터로 쓰다 보니까 사실 배터리만 가지면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그동안에 단순 부품 생산에 멈춰있던 국가들이 이걸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그 팔아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자국 내에 모델이라든지 전기차 사업을 키워보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굉장히 강해요. 가장 적극적인 건 인도네시아지만, 네, 그건 4시에 만나면 되고, 일단 이번 유럽, 안 좋아. 안 좋아? 안 돼. 아무튼 이번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단순하게 K-배터리 생산 기지를 뛰어넘어서, 왜? 모터도 LG께 최고고, 조향 자체는 만두께 최고예요. 테슬라에 다 우리 거 들어가잖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 국산화율이 99%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 모비스를 비롯한 국내 부품 가격 수준과 경쟁력이 일본이랑 맞먹을 정도예요. 이미 이제 그 일본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란 말이야. 근데 이러한 부품을 받아들여 갖고 조립하는 기술 자체를 갖고 자국 브랜드를 만드는 거야. 자꾸 프랑스제, 영국제 안 쓰고 폴란드제 국민 전기차 같은 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기술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지. 지금 비쉐그라드 그룹에 속해 있는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서유럽 국가들하고 관계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가 굉장히 우파나 극우 정권이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서유럽 의존도를 줄이려고 그렇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EU 해가지고 양탈 많이 뜯겼잖아,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치즈는 많이 팔리는데 자동차를 계속 사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 자국에 심지어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그냥 자기네는 노동력만 제공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렴한 값에. 저가의 노동력만 제공하고 자기네 시장을 다 개방당한 상태에 그렇죠,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군 중에 하나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특히나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는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회사가 있는 그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라는 협업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전기차로는 세계 메이저 회사가 되는 겁니다. 굳이 우리 브랜드로 안 만들어도 돼. 우리 국산 부품을 갖고 있는 유럽의 전기차들이 막 생겨나게 될 가능성이 이번 회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송 작가가 예언한다는 거죠.